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이 알려주는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법, 즉 주택관리사 자격증부터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는지, 요즘 제가 주택관리사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퇴직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막상 드리고 나면 그 반응이 너무 어려워,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택관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이제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 주택관리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직접 출연하시기엔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전화로 한번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 소장님은 이제 현직으로 그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따셨나요? 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사가 딴 거는 4년 전쯤 됩니다. 맞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현직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 한번 주택관리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주택관리사 공부해서 이제 남들이 따라고 해서 땄지만 따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아파트 관리소장 하고 계신데, 퇴직자에게 추천할 만한 자격증인가요? 그렇죠. 퇴직하고는 주로 기술 쪽이 있어야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술 쪽이 있어야 되는데 문과 출신들의 경우는 기술이 없잖아요. 네네,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주택관리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과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를 따면은 아파트 소장의 관리소장, 빌딩의 관리소장 이런 데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주택관리사가 너무 좋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한번 따보시라고 많이 이제 그 퇴직자분 내지는 퇴직 예정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로 주택관리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회계학 과목 아마 상이할 겁니다. 그게 회계학은 예. 평상시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회계 원리를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에서 6개월 정도 별도로 책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그다음 회계하면 되는데, 퇴직하신 분이 보통 퇴직 임박해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50세 초반이나 40대 후반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지금은 또 상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뽑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격증이라는 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사장되지 않고 언젠가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퇴직할 때 하루라도 빨리, 퇴직하고도 나이가 자꾸 1년, 2년 지나가고 이러면 나이가 많아지면 아파트 현장에서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나이 제한은 없어지거든요. 네,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가급적 퇴직할 즈음에 바로 시장을 노크해야 돼요. 네, 시험 과목을 보니까 1차 시험 말씀하신 대로 세 과목인데, 민법하고 회계원리하고 공동주택시설 개론인데, 사실 이거 국가시험이라는 게 거의 다 과락이 있고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면 나잖아요. 전략적으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넷 강의를 추천합니다. 이 시간도 직장 다니시는 분 시간이 없어요. 주로 저녁에 직원들하고 회식도 해야 되고 상사하고 어울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잘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힘들어요. 퇴직하고 난 뒤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을 무조건 내야지. 하루에 최소 2시간 내시고 주말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퇴직하기 전에는 5년 전에는 무조건 공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직장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쉽죠. 예, 우리 위탁관리 업체에서도 경비원 모집하는데 이력서가 정말로 거짓말하는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비 채용하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관리소장 하면 관리하잖아요. 여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저씨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은 사모님들이 틈틈이 공부해서 여자분들이 취직을 많이 해요. 또 남자들도 이제 그 가정에 부양 의무도 있고 또 퇴직하고 난 뒤에 무료합니다. 문상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선배들이 지금은 자리 잡자 이 유튜버처럼 알려주는 사이트라도 있죠. 그날 제가 나올 때는 주택관리사 뭐 해야 되는지 선배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언행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 주택관리사 취업한 직원이 제가 처음이에요. 퇴직하고 은행에서도 뭐 공인중개사다 많지만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사무실을 또 차려야 되고 사무실 인수를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래서 매달 임대료가 나가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충분히 커버되지만 안 될 때는 적자봐요. 예,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퇴직금을 지키고 예.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예. 돈을 벌면은 목도할 수 있다. 네, 소장님께서 그 퇴직을 57세 하셨는데 이거 자격을 준비하신 거는 언제쯤 하고 또 언제 따신 거예요? 퇴직하기 4년 전쯤 되거든요. 4년 전에부터 준비를 하셨구나. 네. 준비라기보다도 이제 우연히 주택관리사가 알게 됐죠. 네. 그 당시에 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 네. 경영지도사 뭐 이런 공부만 하지 주택관리사는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주택관리사가 이제 알게 됐고 시험 과목도 은행 업무에 비슷했고 예. 저는 뭐 쉽게 했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회계학이 조금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퇴직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놀고 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쉽지 직장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쉽잖아요. 네, 맞아요. 자격증 있으면은 직장 구하는데 남들보다 100m 앞서가 다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다 핑계다. 공부 뭐 어렵다 하는 건 다 핑계다. 열심히 노력하다 하다 보면은 언젠간 합격한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택관리사는 이제 자격증을 따도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 따고 나서 3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3년입니다. 3년. 3년을 쌓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보호로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 가잖아요. 아파트에 500세대 미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은 이제 좀 대단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500세대 이상으로 3년 지나면 가겠습니다. 3년 지나면 갈 수 있고. 사실 또 간절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따면은 이거를 따고 나서 그럼 어떻게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한번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일단 따고 나서. 자기는 따세요. 따기 전에 그거 알아볼 필요는 없고 따시고 난 뒤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관리실에 관리소장을 만났어요. 관리소장 만나가지고 주택관리사로 취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위탁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업활동 삼아 이제 찾아가셔도 되고, 주택관리 시험이 합격하면 각 지역별 협회에서 합격자를 데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 위탁관리회사를 쭉 소개해 줍니다. 거기 이력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 연봉이나 이제 이런 처우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관리소장으로 가나요? 예. 연봉은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아파트마다 규모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가 연봉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가 연봉이 조금 높습니다. 그거는 세대수 관련은 없이 지금 현재는 400만 원 선에서 유지되어 있고 신규 아파트로 가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아니 몇 세대는 없어요. 이제 지금 아파트 짓는 데는 뭐 300세대짜리도 있고 400세대도 있고 큰 데는 뭐 15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 수입이 세전인데 300에서 4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신입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300 초반대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임이라도 신규 아파트에 가면은 이게 3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가면 300, 자치관리한 데는 뭐 280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째, 9년 이상 지금 하고 계신데 한 군데에서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위탁관리회사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인사 이동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 위탁관리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계속해요. 내리는 대로 관리회사를 자주 옮기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몇 군데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아파트는 한 6군데 정도 다녔죠. 몇 년 정도 일하시고 계속? 6군데 중에 3군데는 조금 오래 했고요. 2, 3년 정도 했고 나머지 3군데는 보통 뭐 6개월 단위 이렇게. 계속 일자리는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일자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는 위탁사 소속이잖아요. 취직이 됐을 경우 위탁사 소속이면 아파트에 배치가 돼요. 그럼 위탁업체에서 이제 계속 일자리를 주네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능력 어떻게 발휘하면 될까요?
이 아파트는 여러 가지 입주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 갑질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소화를 시켜가 자기하고 입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네. 쉽게 말하면 내 집이다. 내 집을 내가 관리한다. 그런 마인드로 있으면은 위탁관리회사는 3년마다 이 아파트는 계약을 해요. 위탁관리 계약을 합니다. 3년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갱신을 했을 때 네. 위탁관리회사에서 이 집 소장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데 자리 넣으면 더 좋은 데로 옮겨줍니다. 그 지금 있는 것보다는 네. 급여라든지 이제 좋고 아니면은 진짜 유능한 사람은 어려운 데 보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데 가가 인간한 데 있고 그걸 이제 해결하면은 더 큰 데 더 좋은 데 갑니다. 결국은 그 아파트 입주자들 그 회의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네요. 그죠? 어느 직업을 하더라도 네. 직장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상사들은 인정을 받아야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소장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소장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3년 지나고 나면 재계약하는 안건을 올리면은 뭐 그냥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이따란 며칠 이탈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위탁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데로 또 배치를 시켜줘요. 그게 중요합니다. 박 소장님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시네요. 제가 보는 게 10년째 하시고 계신다는 거는. 예, 그렇게 저는 성격이 조금 뭐 농협 들어갈 때는 내 성격이었는데 거기서 조금씩 영업하다 보니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래 보면은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뭐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런 이런 사람 얘기 들었고 저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제 상대방이 다가오죠. 결국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자기가 조금 손해를 봐야 상대방이 온다, 마음을 연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소장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이제 거의 10년째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보인다. 그래서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주택관리소 하나만 딱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있으면은 경쟁력이 있겠죠, 뭐. 그러고 아파트다 보면은 전기 담당 과장, 관리 기사들이 큰 데 가면 그런 분들하고 또 격리하고 다 총 몇 분 근무하세요, 아파트?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이쪽 아파트는 5명이 있거든요. 격리 기사, 전기 과장 이렇게 해서 5명인데 그 밑에 또 무기원 6, 미화원 3명, 토탈 14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한 14명 엄청 많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좀 더 이제 정년이 사실 그 아파트 관리소장은 정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속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년은 없습니다. 아니 80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건강만 허락하면. 본인이 건강만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분들이 저분 나이가 너무 많아 해서 내보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춰라. 그러면은 이제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내요. 나이가 본인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이네요, 그죠? 그 친절한 마인드, 해당 지식,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자격증 좋겠죠. 왜냐면 아파트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젊은 직원, 젊은 소장들에도 월급 갖고 넓은 소장들에도 월급 갖거든요. 그런데 누구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이 많다고 뭐 그러지만 이 사람이 친절하고 마음이 알고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입주민들도 자기도 나이 먹습니다. 같이 늙어갑니다. 자기 하긴 나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0년 그 위탁관리 업체에서 계셨는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연봉이 얼마나 오르신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연봉 오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10년 전에 290만 원, 지금 390만 원. 100만 원 오르셨네요. 엄청 많이 오르셨네요. 월급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요?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왕이면 젊은 사람 쓰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적당히 받아야 되겠네.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걔들이 아이고 소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겠죠. 중요한 말씀이시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월급 많이 달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할 텐데 그래도 그거를 잘 눈치 봐서 잘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100만 원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르신 거고 지금 고소득자로 지금 사시는데 국민연금하고 합쳐가지고 아니 사실 저는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뭐 안 받으셔도 되죠, 사실. 정부에서 주는데 다 받아야죠. 받고 싶으면 될 수 있는데 받아야죠. 예, 받으면 그런데 소득 때문에 자격이 안 되시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맞아요. 30만 원 받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더 많이 받는 게 좋지 않나요? 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주택관리 업체는 아파트든 이제 보통 3년 계약을 합니다. 3년 계약을 해서 별 사고 없고 그 입주자 대책위 사람들하고 잘 이제 무난하게 지내시면 재계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도 계속 한 군데에서 이제 7년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재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쭉 계셨으면 사실은 험악한 일을 하기가 좀 힘든데 그나마 정년 없이 쭉 갈 수 있고 이분처럼 마찬가지로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면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